네, 현재 환율이 1298원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1300원 미치니까 그전보다는 확실히 좀 부담이 덜한 모습에서 오늘 수급 상황 양호하고요. 전체적으로 종목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자, 오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날개를 달 수 있을지 이종복 전문가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자, 오늘 특히 이제 전체적으로 좋긴 한데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종목으로 따지면 전문가님께서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얘기해 주셨고, CS 윈드 풍력조, 그리고 LS 일렉트릭 다 이렇게 찝어서 얘기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점 위주로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장 전략에서는 항상 같은 상황이죠. 브레이크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 오늘 주식시장 결국 또 미국 시장이 급등을 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따라오는데, 지금 진행자도 이야기했듯이 환율 부분도 제가 얘기를 해야 되지만, 오늘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 시장, 미국의 그 FOMC 의원이나 재무장관 옐런, 그분들의 발언 얘기를 먼저 시작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수적인 측면은 분명히 지금 지수가 올라가고 있어서 좋긴 좋습니다. 근데 2%가 부족하다. 아마 지난 중가 쪽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 제가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매일같이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해서 몇 월 며칠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아마도 맞을 거예요. 좋은데 아쉽다라는 얘기 지난번에도 얘기해줬는데, 어제 GDP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GDP가 안 좋게 나왔는데 그걸 묻어버린 게 옐런의 발언. 파웰도 그랬고 옐런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이쪽에서 얘기하는 게 경제 자신 있다, 경기 침체 없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지금 얘기가 부각되는 것은 다음 주 중반 정도, 그 정도에서는 아마 부각이 될 텐데, 지표가 안 좋으면 지표가 안 좋은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기준금리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뭐 그 사람들이 전쟁 터질 걸 예측하고 그런 얘기하지는 않았으니까 그건 넘어가도, 지금은 어쨌든 나오는 지표들은 다소간에 좀 불안불안하죠. 근데 계속해서 입으로 그것을 무마시키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보시면 지금 미국 시장 먼저 나스닥을 얘기를 해드리면 기술적으로는 잘 가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특징을 얘기할 때가 있고 저의 의견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다시피 올라가는 건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은 이제 저의 의견입니다. 이 올라가는 게 억지스럽다, 요렇게 이제 얘기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올라가니까 올라가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조금 조정도 염두에 두는 요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2%가 부족한 게, 지표가 개선됐다면 좋은데 지표는 개선되지 않고 있고 말에 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또 밀려요. 그러니까 지난 3월 달이 그랬었어요, 여러분. 이 3월 달에 미국장이 기가 막히게 올라갈 때 지표가 안 좋아서 기가 막히게 올라갔었거든요. 지표가 안 좋아서. 근데 나중에 이제 지표가 나오면서 여러분들 용어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4월달, 5월달, 6월달에 스태그플레이션,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 그 다음에 리세션, 이런 단어들에 좀 익숙해가지고 그게 지금은 무뎌졌을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은 특징이,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만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그 중에서도 지수가 좀 약한 쪽으로다가 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요건 과거형. 요런 스타일 때문에 이 폭락장, 1년 6개월 동안의 폭락장을 벗어난 건데, 지금도 그것이 아직 확실히 가시지는 않았다. 다만 어쨌든 간에 몇 개월 동안 하락을 하고 반등을 하고 있으니 요 반등은 즐긴다, 요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환율은 좀 이따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주식장에서 주도주의 역할을 하는 게 에너지 관련주인데, 6월 초중순이었죠, 여러분.
그때 그 당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스크를 얘기할까 종목을 얘기할까 고민 많이 했다라는 얘기 해드렸고, 저는 종목을 선택했고 에너지 관련주를 집중적으로 한 2주 가까이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말 때 이제 장 빠지고 7월 달 때 매수 기회가 왔었는데 결국은 날라갔죠. 오늘도 금요일이고 또 이따가 얘기해드리겠지만은 이쪽 신재생 쪽은 국제유가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장은 에너지주 필두로 강세고, 개인적으로 CS 윈도를 좋게 본다고 했었죠, 여러분. 이것도 저점에서 이제 다 올라왔죠. 그 다음에 동국 SNC 다 올라왔습니다. LS 일렉하고 이쪽은 오늘장 특징은 관련이 없지만 이쪽 LS 일렉하고 LS 쪽도 제가 이 방송에서 좋게 이야기하는 쪽. 그러니까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의 실전 매매 최고수 얘기를 하고 전체적으로는 특징을 얘기하지만 유독 좋게 얘기하는 쪽이 있죠, 여러분. 그게 바로 에너지 관련주 쪽의 요 종목들.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서는 S에너지, 아니 SFA, 그 다음에 원익 머티리얼. 근데 이 원익 머티리얼은 요 암모니아인가? 이건 일종의, 이것도 소재 재료 관련주라 지금은 좀 약한데 전체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수가 2450이죠, 지금. 324.25인데 하이닉스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세게 못 뚫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술적인 거 한번 보여드렸었죠. 이 거래량 갖고 60일선을 뚫고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이 조금 흐지부진한 것이 오히려 종목장을 만들어주는 요인이 된다는 얘기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에너지 관련주도 결국은 미국 시장에서 날아온 호재 덕분이었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센 게 아니고 미국장에서 날아온 호재뿐입니다. 호재 덕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요런 얘기 정도는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해드렸습니다. 네. 경제 지표가 부진한데 기대감만으로 가는 건 약간은 아쉬운 부분, 그리고 에너지하고 반도체 쪽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종목과 관련된 해석들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후장에는 약간 또 시장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도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변곡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항상 목요일하고 금요일쯤에 다음 주 월화 타이밍 정도에 뭐 놀라지 않기 위해서 이런 얘기한다를 지금 이제 세 번째 주, 3주 연속으로 그런 말씀 드리는데, 지금 보다시피 거래량도 그렇고 이게 지수 선물의 흐름이에요. 60일선을 세게 뚫고 올라간 적이 우리나라는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시장은 어쨌든 간에 가격 법칙상 나스닥은 13,000을 시도하려고 하겠지만 안착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오늘은 물가 지표가 나와요. 물가 지수. PC 물가가 나오는데 그게 좀 낮게 나오면 한 번 정도는 더 쳐 올리겠죠, 여러분, 미국장을.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만약에 물가가 높게 나오면 아마 오늘 미국장은 음봉이 날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스타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60일선을 목전에 두고 떠서 밀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패턴이 삼성전자 강할 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패턴이 우리나라 시장은 지난 3, 4월 달과 유사하다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3월 말 쪽으로 갈 때도 여기서는 패턴이 완벽한 상승 쐐기형이라 지수가 세게 밀렸던 거고, 이쪽으로. 지금은 상승 쐐기형이어도 단이 낮은 일종의 상승 쐐기형 패턴도 상승 쐐기형 패턴이라고 해도 지난 3, 4월 달은 마주보는 고점의 저항이 되게 많았어요. 쓰리봉의 고점의 저항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딪히고 바로 밀린 건데, 지금 시점은 움직이는 패턴은 쐐기형 패턴인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평선 저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단이 좀 넓어요. 요게 이제 저때하고 다른 점. 그렇지만 어쨌든 이 상태 이 거래량 갖고 그대로 340쪽으로 치고 가기에는 역부족. 아마도 다음 주 어느 시점에서는 흔들릴 텐데 그 흔들리는 타이밍을 그 흔들리는 타이밍에서 대응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저는 또 해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종합이 325 기준으로 놨을 때 삼성전자 62,500원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어제 얘기해드렸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오늘도 62,600원 시초가 나온 다음에 힘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종합도 오늘 326.5를 왔으나 325가 지금 저항의 역할로 바뀌었죠. 이 두 가지는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급등했던 에너지 관련주 쪽 플러스 그 후발주 쪽은 한 차례 정도는 현금을 챙기시고 다음 주에 만약에 정통 섹터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이 조정을 받는다. 그때 물건들을 살 준비를 하는 게 맞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격대,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격대를 얘기해 드렸는데, 지금 어제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아까 소형주를 제가 일단은 이 방송에서 지금 얘기를 안 하는 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이 방송 타이밍이 안 맞았습니다. 제가 2차 전지 날아갈 때 아모그린텍도 눌림목시 보는 쪽으로 얘기했는데 눌림목이 없이 그냥 위로 치고 올라갔고요. 그만큼 지금 종목들이 세게 간다는 얘기를 반증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래도 구찌가 있는 주식들은 안정적인 흐름이 나옵니다. 근데 아까 순간적으로 파워넷이 순간적으로 치고 올라갔었어요. 좀 전에. 요것도 제가 한번 얘기해드렸죠. 2, 3일 전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찌가 작은 종목들은 되게 많고 순간적으로 한 10에서 20%씩은 순식간에 치고 가는데 종가상으로 안착하는 장이 아니라는 거. 만약에 지수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되밀림이 나오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면 그때는 이런 종목들은 아마 연속적으로 치고 갈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의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해드리는 게 삼성 SDI도 보면 빠지지는 않지만 최근에 움직인 게 크지가 않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세게 밀리지는 않지만 최근 수익률은 크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에너지 관련주나 뭐 CS 윈도를 샀든 동국 SNC를 샀든 현대에너지를 샀든 이쪽은 분명히 약할 때는 그쪽보다 약했어요. 근데 저점에서 매수를 잘 하면 수익률이 크다라는 어떤 이런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조정의 필요성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수적인 측면은 제가 변곡점 얘기를 이걸 갖고 해드릴게요. 이거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안 좋을 때는 좋을 걸 준비시켜주는 스타일이고 좋을 때는 이제 어느 시점에서 안 좋을 걸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이라 처음에는 이 어떤 차트나 이런 게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지나고 나면 다 확인되죠. 지금 보시면은 엊그저께 16이 지금 이게 한 20까지 왔을 겁니다, 여러분. 어느 수준으로 왔냐면 지금 20이에요. 우리나라는 움직일 때 21, 22 타이밍이 상승 기간이고 최고로 긴 시간이 30일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제가 16, 21, 그 다음에 30 해가지고서 플러스 마이너스 5일 걸리는 얘기도 아마 2, 3일 전에 아마 해드렸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60일선에 붙었으니까 오늘이 20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어도 화수목 타이밍으로 가면서 아마 눌릴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변곡점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거죠. 근데 이쪽하고 차이는 이쪽은 숨쉴 공간이 없었고 좁아가지고 밀리면서 21선을 깨는 흐름이 나왔으나 지금은 밴드가 넓어서 밀려도 21선이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좋은 얘기입니다. 이건 급락장은 안 나와요. 여러분, 급락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수의 흐름은 아마도 다음 주쯤 정도 가면 요번 주만큼 움직임이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에서 조정을 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렸고 더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드려 볼게요. 어차피 도움 주고 돈 벌자고 하는 건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반도체 소재 장비, 반도체 소재 장비도 차트가 양호하거나 이격이 떠 있는 쪽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흐름이 끊겨도 가볼게요.
세경 하이테크라는 주식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인 의도로 이야기했던 주식이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죠. 이것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저점에서 올라오고 60일선에 부딪히니까 더 이상 세게 못 가죠. 이런 주식이 이제 보유자 입장에서는 한 번 정도 덜어주는 거, 미보유자 입장에서는 이런 주식이 눌림목이 나올 때 공략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경 하이테크가 이렇게 가기 전에 이쪽을 보시면 이중바닥형이죠. 이런 주식이 IT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IT 쪽을 보시면, 이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이오테크닉스가 이격이 되게 멀죠. 이런 종목이 이제 지수가 양호하게 움직이면 60일선 쪽으로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을 줄 거라는 거죠. 유니테스트도 엄청나게 빠지고 이쪽으로 가려고 이제 요런 단이 넓은 쪽. IT는 이렇게 윗단이 넓은 쪽. 그 다음에 요새 태양광 풍력이 세게 가니까 원래 저쪽이 세게 가면 테스 같은 주식이 예전에는 바로 따라갔는데 어쨌든 테스 같은 주식도 보시면 여기하고 여기에 이격이 떠 있죠.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보다는 이런 부품 쪽이 유리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기차는 고점권은 기술적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근데 전기차 섹터도 이게 좀 구찌가 작아가지고 좀 그런데 어쨌든 전기차는 오늘도 지금 보시면 이건 특징주입니다. 솔룩스가 좀 많이 올랐어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났고 종합이 세게 움직이니까 엄청나게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적극적으로 보긴 좀 그렇지만은 이런 게 낙폭과대. 저는 개인적으로 상신이 정도의 흐름을 주는 이런 주식이 17,000원 초반권으로 왔을 때 한번 노리는 거죠. 그게 훨씬 유리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은 소형주가 너무 많아서 진짜 좀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 최근에 자율주행의 팅코에어는 급등을 했어요. 이 팅코에어 패턴 자체가 하락 N자형으로 빠지고 금양 패턴하고 되게 유사하죠. 아니 금양이 아니고 웰크론한텍. 그러니까 웰크론한텍이라는 주식이 치고 가면서 저런 패턴의 주식들을 많이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좀 찾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자율주행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격이 떠 있는 쪽을 저점 매수해서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메타버스도 마찬가지 이격이 떠 있는 주식을 저점 매수해서 갖고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에 지수가 흔들려도 수익은 납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종목 전문가는 뒷북을 치지를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대응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미리 말하기 화법으로 간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대응 차원에서 다음 주 포트 조정에 대한 전략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가님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종목입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잘 마무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